이번 시간은 금융상품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금융상품의 모든 것 시간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라 하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나고 계시는 최근 2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어떤 금융상품이 적합한지 몰라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친구분께서 ISA 계좌에 가입하고 목돈을 운영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일단 ISA 중개형을 가입했는데 과연 잘한 걸까요?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일단 2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싶은데 과연 ISA 계좌가 적합한지 이 부분을 우리 ISA 계좌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일단은 계좌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면요, 계좌 번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좌 번호 안에 자금을 이체시키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금융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냐면 국내 상장 주식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펀드 혹은 ETF 가능하고 파생결합증권, 그 다음에 예금과 적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일단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그 다음에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특징이기는 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자와 배당 소득이 발생이 되면 15.4%의 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손실까지 감안한 그 순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좌 안에서는 만약에 금융상품 A에 200만 원의 이익이 났고 금융상품 B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는 200만 원의 이익과 100만 원의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제 혜택은 15.4%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형과 서민형과 농어민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서민형을 보시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민형의 경우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이다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의 경우는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이때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5.4%로 세금을 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9.9%의 낮은 세율로 원천 징수한 후 분리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소득이랑 그냥 합산하지 않고 그냥 9.9% 세금만 떼고 과세가 종결되는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이고요.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입 요건입니다. 일단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중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자,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분이 가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그죠? 3년의 가입 기간을 경과했었을 때 순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대 5년까지 가입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만 중도 인출 가능하고요. 자, 이익에 대해서는 인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출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고, 최대 가입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곱하게 되면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납입 한도가 있다라는 점. 자, 다만 올해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있어서는 다음 연도로 2월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1차 연도에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1천만 원을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자, 2차 연도의 납입 한도는 전체 4천만 원인데요. 자, 이때는 나머지 1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2차 연도에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올해 미납금은 다음 연도로 2월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입 조건에서 일단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3년 정도까지는 묶여 있고요. 3년 기간 안에 어찌든 간에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살짝 ISA 계좌가 나한테 적합할까라는 의문점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형입니다. 자, 유형. 자,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ISA 중개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일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형과 신탁형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직접. 자, 그리고 직접 선택해서 직접 운용하는 것은 중개형 ISA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나는 주식 투자를 ISA 계좌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신탁이랑 일임형에 있어서는 주식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ISA 계좌를 개설해서 예금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탁형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형에서만 예금의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임형의 경우는 대신 내 자금을 운용해달라고 일임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에게 운용 자체를 그냥 맡기는 형태를 바로 일임형 IS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개형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예금을 가입해서 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탁형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대신 운용해 주길 바라신다면 일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각각의 수수료의 차이들은 존재한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탁형과 일임형은 자,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모두 선택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자, ISA 계좌의 이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SA 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 그 다음에 중개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신탁형과 일임형에 가입한 고객이 ISA 계좌 안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ISA 계좌 중개형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할 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은 신탁형과 일임형 안에 있는 금융상품을 해지한 후 현금화 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금화 시킨 그 금액을 ISA 계좌 중개형으로 이전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기에 있어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신탁과 일임형에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이제 이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1년 가입된 시점에서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중개형의 가입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 어찌됐든 간에 가입기간이 3년 동안의 의무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유지한 이러한 신탁 또는 일임형을 중개형으로 이전한다라고 했었을 때 남은 만기는 2년이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자, 나오기 씨는 일단 2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다가 첫 번째 팩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1년 정도 운영하고 싶다. 과연 ISA 중개형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한 가지 팩트는 1년 정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가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3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내가 운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ISA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목돈을 운용하기에 있어서는 ISA 중개형을 가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적립 형태로, 그러니까 매월 따박따박 적립하는 형태로 내가 주식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 ISA 중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고요. 자,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겠다, 뭐 펀드를 가입하겠다 이러면 이때는 ISA 중개형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ISA 계좌 안에서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고자 한다면 이때는 ISA 계좌 신탁형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원한다. ISA 중개형이 바람직하고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겠다. 이러면 ISA 신탁형을 가입해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하실 것은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라는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아셨죠? 3년 이내의 기간 ISA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금융공부는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 관련 궁금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